박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안녕하십니까, 곽수정입니다. 2월 22일 목요일 박수정의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 일간지에 김일성 대학 출신 기자분이 쓰신 글을 읽었습니다. 북한의 외교 전략이 왜 강한지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생각하지 못했다. 둘째, 또 다른 고난의 행군이 시작될 것도 생각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생각했던 최선의 시나리오, 즉 힐러리 클린턴이 대통령이 당선되었다면 아마 자기들 마음대로 북핵 문제와 한국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죠. 그런데 이제 중국까지 나서서 대북 제재 조치에 참여를 하고 있어서 평양의 고위직들도 기름이 없고 추위에 떨어야 한다는 사실, 왠지 김정 위원장에게는 고난의 행군이 불가피하다는 내부 위기감으로 느껴지지 않을까요? 왜 김여정 부부장이 개회식에 참여를 했고 또 김영철마저 폐막식에 내려오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뉴스 정면승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김영철 통일전선부장이 말씀드린 대로 25일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판문점을 통해서 내려온다는 거죠. 육로로 방남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일은 이방카 백악관 선임 고문이 방한할 예정인데요. 과연 북미 대화가 열릴지 주목되네요. 1부에서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영현 교수와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경제는 여기가 전문이지 시간을 좀 앞당겨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경향신문 경제부의 박병률 기자와 함께 협상 테이블에 앉은 정부와 이 한국 GM을 주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에서는 자유한국당 김연아 의원 전화 연결해서 지금 이 부동산 정책을 펴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어떤 판단, 부동산 정책 과연 이대로 괜찮은가 등에 대해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등 이야기 한번 나눠볼까 하니까요. 관심 있으시지 않습니까? 문자 많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청와대 재직하면서 국정농단 방조했다는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4부에서는 이 선고의 의미와 향후 국정농단 재판 상황에 대해서 이정열 전 부장판사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어제 김종대 의원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죠. 아마 북한 고위급이 폐막식에 참석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냐. 김종대 의원은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하셨던 것 같은데 오늘 발표했습니다. 통일부가 김영철을 대표로 하는 고위급 대표단이 참석한다. 김영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 당시에 이 배우로 지목된 사람이 바로 이 김영철, 지금의 북한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야당에서 산단한 논란을 제기하겠죠. 이 백악관 이방카 선임 고문도 방한한답니다. 내일 도착하는 모양인데요. 김영철 부위원장과 이방카 선임 고문 간의 청와대 만남? 우리가 생각했던 그 그림이 만들어질까요? 동국대학교 북한학과의 김영현 교수 전화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 폐막식 참여에 대한 내용을.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개막식은 김여정, 폐막식은 이방카, 그리고 또 폐막식에 북측에 김영철 부위원장, 이렇게 지금 이제 판이 짜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북미 접촉이 그렇게 쉽지 않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 전반적으로 미국도 그렇고 북한도 좀 더 그 접촉의 면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는 그런 또 입장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하나의 우리 기대치가 있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또 하나의 측면은 북측에서 폐막식에 김영철을 보낸다는 것은 결국 통전부장을 보낸다는 것은 남관계 개선과 관련돼서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앞으로도 펼치겠다. 그런 차원에서의 그런 방남이다. 이렇게 또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쪽으로서는 두 가지 의미네요. 방금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는 남북 간의 어떤 군사회담이라든지 향후 관계 개선에 김영철을 통해서 진지하게 임하겠다는 내용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방카 등 미국 쪽에서 오는 사람들과 김여정과 펜스 부통령 간의 대화는 사전 준비가 좀 부족했다는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아마 본격적인 논의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뭐 일석이조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본격적인 북미 간의 논의 가능성은 조금 앞서가는 것 같고요. 예. 지금은 우선은 북미 간의 조우 접촉만으로도 그것은 최대치의 성과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겠죠.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한편은 너무 앞서가기도 하고 너무 또 비관적으로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좀 더 우리가 현재 국면들 좀 본다면 북미 간의 그런 조우만으로도 저는 상당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북한이 이 전문가들 분 중에서는 뭐 충분히 예상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네. 김영철 통전부장을 파견하겠다 결정을 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제 폐막식의 북측에서 대표단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상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죠. 또 지난번에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 김여정 특사 일행의 방남 과정에서 아마 폐막식 때 북측에서 누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정리가 됐을 것 같고요. 예. 누가 온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결정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현재 결론은 이제 김영철 통전부장, 예. 당 부위원장이 오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예.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김영철 부장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 대남 담당 총 책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실무적인 부분을 많이 경험을 했고 실제 현재 북측의 대남 담당 그 책임자가 내려오는 것은 그 자체로서는 저는 특별하게 우리가 특별하게 볼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번 폐막식에 북측의 대남 담당 책임자 와서 남관계 개선 문제를 이런 것들 논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는 저는 특별할 건 없다라고 보고. 예. 다만 이제 우리가 한편에 예상했던 최종의 부위원장 정도. 네. 이렇게 오면은 상당히 무게감이 있으면서 북미 간에도 뭔가 접촉의 그런 가능성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가시화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예상들은 좀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최종회보다는 한 단계 아래급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부위원장은요. 예. 그렇게 본다면 이번에 북미 접촉의 그런 내용이나 또는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일부에서 좀 너무 앞서가는 그런 정도는 아닐 것이다. 네. 그렇게 우선 전망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그 질문을 안 그래도 드리려고 그랬어요. 좀 격이 안 맞는 것 같다라는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어쨌거나 네. 지금 북한의 입장에서는 제가 앞에 오프닝 뉴스도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아침에 제가 주성아 기자가 쓴 글을 읽었거든요. 네. 이 고난의 행군 김정은 위원장이 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중국까지 네. 참여하는 제재 조치로 인해서 기름이 부족하고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고난의 행국을 정면적으로 돌파해보기 위해서 남북 간의 어떤 협력을 유도해내기 위한 고육지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부분은? 그 부분은 제가 뭐 그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북한 입장에서 지금 역시 유엔 제재 또 각국의 제재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올해부터는 제재에 대한 그런 상당한 아픔이 시작될 거라고 봅니다. 네. 그 부분은 명확하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남측과의 관계 개선을 통해서 남측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네. 현실적으로 북미 간의 관계가 풀리지 않는 선상에서는 대단히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의 과정은 과거에 90년대나 2000년대 초반 이럴 때는 남북관계에서 뭔가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 또 지금도 역시 그 역할은 분명히 또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렇지만 지금의 상황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유엔의 제재나 각국의 제재가 지금 전방위적으로 가해지고 있는 예.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개선한다고 해서 남측으로부터 많은 부분을 북한이 경제적인 부분을 얻어갈 수 있는 상황은 절대 아닙니다. 네. 또 지금 뭐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만 하더라도 유엔 제재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가 지금 꼼짝도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네, 네. 그렇게 본다면 역시 관건은 북미 관계의 그 개선입니다. 그렇죠. 북한 입장에서는 거기에 이제 모든 전력을 다 드리고 있다고 봐야 되고 예. 현재 그 평창 올림픽에 대한 북한의 적극적 참가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북미 관계를 풀어가고자 하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권한행군 과정에서 남측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어내서 현재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예. 제가 볼 때는 현실적이지 않다. 그건 알겠습니다. 90년대에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주성아 기자가 동아일보에 쓴 글에 나오는 고난의 행군은 청취자분들께서 네. 혹시 90년대 고난의 행군으로 오해하실 것 같아서 이게 앞으로 예상되는 유엔 그렇죠. 제재 조치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2차 고난의 행군의 의미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네네. 그 북미 간의 대화를 강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우리 정부도 북미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국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네. 왜 혹시 체령회라든지 보다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급이 맞은 네네. 분이 갑작스럽게 내려올 가능성은 없나요? 이방카 선임 고문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예. 봅니다. 그러니까 북미 접촉의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희망사항들은 분명히 지금 많습니다만 그러니까요. 실제 북미 관계가 뭔가 접촉의 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만큼 무르익었느냐라고 볼 수는 없다. 예. 그러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북미 관계 또는 북미 접촉, 북미 조우 뭐 필요성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당장 꽤 높은 수준에서 이야기를 해도 그럴싸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 최령의 부위원장이나 이 정도 와서 이방카 그 고문과 아주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사진 찍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도 지금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예. 그러면서 남측에서도 그렇게 또 썩 이미지가 그렇게 좋게 지금 형성이 안 돼 있는 예. 김영철 부장을 보낸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런데 네. 북미 대화에 있어서 이번에 그 미국이 펜스 부통령하고 김여정 접촉 가능성을 먼저 네. 공개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그 의도가 무엇인지 왜 여쭤보냐 그러면 지금 네. 몸이 달았다는 표현은 너무 과장된 오버된 표현인 네. 것 같고 누가 더 네. 조금 더 적극적인 북미 대화에 나서려고 하는 자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이런 면에서. 지금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북한이 북미 대화에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은 북한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미국도 역시 이제 대화를 하고 싶어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하나의 측면은 이번 미국에서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서 이제 그 내용들을 공개를 한 이 부분은 외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결례입니다. 아. 그런 비공식 접촉 이야기는 외부로 드러내지 않는 게 관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북한이 비공식 접촉을 피하려고 할 겁니다. 피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 이번에 그 공개는 펜스 부통령의 디펜스다 이렇게 한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좀 외교적으로 미국 내에서 펜스 부통령의 행보에 대해서 비판들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런 것들에 대한 또 그 디펜스의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예. 또 하나 이제 북한 입장에서도 그 2시간 전에 북한이 뭐 일방적으로 취소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팩트로서는 정확하게 좀 확인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북한 입장에서도 펜스 부통령의 그런 한국 내에서 행보를 보면서 처음부터 북한이 만나고 싶어 했지만 펜스 부통령이 상당히 그 안보 행보 또 반북 행보를 보이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만나봤자 풍겨만 듣는 이런 상황들은 불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측면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 언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이방카 선임 고문이 설마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를 이렇게 김여정 부부장이 들고 왔던 것처럼 친서식으로 들고 왔던 것처럼 뭐 들고 오게 하겠습니까? 그냥 구두로 전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방카 고문의 방안을 저는 주목하는 것은 예. 가장 정확하게 한반도 상황,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나눴던 정확한 상황, 네. 또는 북측 대표의 조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런 것들을 아주 정확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인물이다.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실질적인 어떤 한반도 상황을 예.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 한국 정부도 충분히 이방카 고문과 대화를 해야 된다고. 교수님도 짧게 김종대 의원이 그러시던데 이 이방카가 뭐 트럼프 대통령을 브레이크 걸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뭐 미국 정치의 특성상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통치 구조를 보면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려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동국대학교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였습니다. 입으로 오겠습니다.